안녕하십니까. 오늘 쉬언어 18번째 시간, 구조체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조체에 대해서 구조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구조체란 자료형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지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 때 그것을 구조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만드는 방법, 다음에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트 접근자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구조체의 전반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그렇게 만든 구조체와 배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인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체와 배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구조체와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구조체 중에서 공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체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구조체의 멤버 변수, 그리고 구조체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첫 번째 구조체 멤버 변수로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내가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캐릭터형, 인트형, 더블형, 쇼트형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있겠죠. 이 안에 이러한 자료형들처럼 이렇게 배열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열과 구조체의 관계는 배열이 구조체의 멤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체 변수로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조체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스트럭트 구조체 변수에서 구조체 변수를 일반적으로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구조체가 있는 구조체 변수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하나만 변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수도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변수도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변수 하나지만 배열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배열을 만들면 어떻게 얘는 이 안에 여러 개의 자료형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조체 변수로 배열을 이용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구조체를 나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구조체를 사용하는 구조체와 배열의 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봅니다. 자, 먼저 구조체 멤버 변수로 배열이 사용되는 예입니다. 자, 스트럭트 구조체를 만들고 있어요. 자, 땡땡, 그 다음에 치킨. 치킨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치킨 매장이겠죠. 그래서 치킨 매장, 무슨 치킨, 무슨 치킨, 치킨 매장을 만들어 놓는데, 자, 치킨 매장에는 그 매장마다의 유니크한 넘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위치, 그 다음에 뭐 year, month, 그 다음에 sales, expense, sum 이렇게 있어갖고 뭐 연도 나오고 월 나오고 월 매출액을 계산하는 그런 멤버들이겠죠. 자, 이 중에서 캐릭터로 선언된 배열이 두 개 있습니다. 넘버하고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문자 열을 만들어주는 배열이겠죠. 이렇게 배열이 어떠한 구조체 안에 멤버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구조체 변수로 배열이 사용되는 예입니다. 자, 땡땡 치킨 구조체 이런 구조체인데 이런 구조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사용할 때 구조체 변수로 우리가 사용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구조체 변수가 이렇게 배열로 지정되는 거예요. 배열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크게 두 개. 그래서 요 안에 구조체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의 복사본.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붕어빵이라고 그랬죠. 붕어빵이 두 개가 이렇게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하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기본으로 머릿속에 두시고요.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다음에 소스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다시 파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여느 때와 같이 스탠더드 IO 전처리기 이용해서 가져오고 인클루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형 메인 함수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struct my struct인데 아까 여기 xs 치킨이죠. 그래서 xs 치킨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 줬어요. 자, 여기다가 캐릭터형 외장에 넘버를 지정해 주는데 문자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글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캐릭터 로케이션 뭐 서울 지점이냐 뭐 대전 지점이냐 제주도 지점이냐, 그래서 요거 지점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것도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배열을 사용하는데요. 한 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트 연도가 필요한데 2월라고 주고요. 인트 달, 먼, 다음에 인트 매출, 세일즈, 다음에 인트 지출이 있겠죠. expense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이익죠. 요 매출에서 뭐죠? 그 지출을 뺀 순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xs 어떻게 해요? 치킨 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하나씩 넣습니다. 자, 선언과 구조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 선언과 그 초기화를 멤버 초기화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선언과 그 다음에 구조체 멤버 변수를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장 번호죠. 첫 번째 매장 번호 문자열 20170001로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로케이션인데요. 서울 지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죠. 연도는 2017로 인트형이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월 11월, 다음에 세일즈 매출액이죠. 1000만원으로 하고요. 다음에 그 지출 익스펜스를 5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자, 이익은 썸은 0으로 일단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매장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장, 얘는 번호를 2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대구점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똑같이 하고, 여기는 뭐 매출이 1000만원인데 지출도 뭐 한 1100만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겠네요. 그러면 적자겠죠.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썸은 매출에서 수익에서 저걸 빼야 되죠. 지출을 빼야 되죠. 그래서 접근합니다.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닷 접근을 하죠. 그래서 썸에 접근을 하는데 썸은 어떻게 해요? XS 치킨 1. 어디서? 세일즈에서 뭐를 빼면 돼요? XS 치킨 1에 익스펜스를 빼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똑같이 2로 바꾸면 똑같이 썸이 주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내용의 다 연장선인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보면 지금 멤버 변수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멤버 변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멤버 변수로 배열, 문자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캐릭터 배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여기서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찍는 거, 프린트 F하고 찍는 건 여러분이 직접 찍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멤버 변수로 그 구조체의 멤버 변수로 배열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구조체 변수로 사용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만들어 주는데 그 안에 구조체가 들어가는 경우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S 치킨을 만들어 주는데요. 스트럭트 XS 치킨, 다음에 XS 치킨 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매장을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좀 카피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배열을 만들어 주는데 구조체 변수죠. 구조체 변수인데 구조체 변수가 어떻게 돼요? 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구조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3번 매장, 4번 매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광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네,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위하고 비교해보면 위쪽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구조체를 만들었죠.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체 변수를 배열의 형태를 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구조체를 넣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구조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열이니까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치킨즈의 0번째 인덱스에 어디에요? 썸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썸은 똑같이 계속 복사하면 되겠죠. 인덱스 0에 뭐를 가져와요? 세일즈 빼기 인덱스 0에 뭐를 가져요? 익스펜시브 익스펜스죠. 네, 익스펜스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체가 있겠죠. 두 번째 구조체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배열이니까 인덱스로 접근하면 되겠죠. 인덱스 1에 인덱스 1에 인덱스 1에 지출을 보면 썸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프린트 F로 결과물처럼 찍어보는 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그 구조체와 배열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배열이 구조체 안에 존재하는 경우, 다음에 구조체 변수로 배열이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 구조체와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배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조체 멤버 포인터 사용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구조체 안에 우리가 자료형들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포인터로 인트형 포인터,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 더블 포인터, 쇼트 포인터 이렇게 포인터가 들어가는 경우
데이터가 있고요. 구조체 변수로 포인터 사용.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포인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주소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어요?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먼저 구조체 멤버 포인터 사용. 자, 구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자료형이 포인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A에 어떤 메모리 주소가 들어갈 거고 B에도 메모리 주소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니까 anom 10이라는 인트형, 4바이트형, 4바이트 자료형에 1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bnom이라는 거에 인트형 마찬가지로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struct 그다음에 포인트 그다음에 po1이라는 뭐예요?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줬죠. 구조체 변수인데 이 구조체에는 특이하게 자료형이 이렇게 포인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에다가 뭘 넣어줘요? anom의 주소, and를 붙여서 주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주소를 넣어줬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소값, 뭐에 대한 주소값이에요? anom, bnom에 대한 주소값이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나서 값을 찍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에스타리크 앞에다가 에스타리크만 첨부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값을 얻어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뭐가 단지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료형이 포인터로 바뀐 것 뿐입니다. 포인터는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하면 메모리에 출력될 것이고 그 메모리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표 에스타리크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구조체 변수 포인터로 사용.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죠? 구조체 변수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언과 초기화를 분리하는 방법인데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구조체 변수 안에 있는 멤버들을 다 하나씩 초기화해 주고 있습니다. 초기화해 주고 나서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구조체 변수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하고 똑같은 형태에서 asterisk만 찍어서 어떻게 구조체 변수 포인터를 만들어 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포인트 변수였죠. 예를 들어서 int a는 뭐 10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int asterisk b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뭘 담아줘요? a의 주소니까 A의 주소를 이렇게 담아줬어요. 이렇게 썼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단지 뭐가 바뀐 거예요? 구조체가 들어가니까, 그죠? 구조체를 가리켜야 되니까 이 앞에 스트럭터가 붙어서 구조체 변수 포인터로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P에다가 뭘 줘요? XS 치킨 5에 뭐? 여기 end 있죠. end를 이용해서 그 주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이거를 띄어서 여기다 이렇게 세로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자, 방금 했던 거를 찍어보는 건데요. XX 치킨 5의 넘버 그다음에 그 서식 문자를 써서 문자를 찍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실제로 값은 요게 나옵니다. 그럼 출력을 해보면 2017-005 제대로 찍힙니다. 별 문제 없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치킨5의 로케이션. 그래서 강원인 것 같습니다. 강원 제대로 찍히고 그 다음에 2월 찍히면 2017, 뭐 11월, 그 다음에 썸 다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를 가지고 우리는 방금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포인터를 가지고 구조체 변수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체 변수가 이름이 cp인데요. cp를 이용해서 포인터는 주소니까 메모리 주소니까 얼마든지 메모리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건 그 데이터 값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구조체 포인트 변수를 사용할 때는 그 멤버의 그 값을 데이터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런 기호를 씁니다. 대시하고 이렇게 화살표 꺾은 화살표를 갖다가 써갖고 CP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넘버 멤버죠. CP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로케이션 CP 포인터가 갖고 있는 이어 멤버 CP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먼 그 멤버 CP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sum. 그래서 이런 기호 처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P 하고 얘는 뭘 가리키고 있다? 멤버 중에 sum을 가리키고 있다. 또는 이어를 가리키고 있다. 또는 NO를 넘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쓴다는 거. 이 기호 처음 나온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꼭 한번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기호 꼭 처음 나온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가 있는데요. 네, 공용체라는 게 있는데 공용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구조체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 그림 갖고 살펴볼게요. 자, 구조체는 구조체 안에 이렇게 배열이 있고 인트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더블형이 있고 쇼트가 있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하나 묶어서 구조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고용체는 뭐냐면 공용체도 구조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조체와 비슷한 자료형으로 멤버 변수 중에서 메모리 크기가 가장 큰 자료형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자료형. 말이 길죠? 그리고 좀 어렵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체에는 캐릭터형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요. 멤버가 하나 있고 인트라는 멤버가 하나 있고요. 더블형이라는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메모리에는 어떻게 돼요? 메모리 구조는 얘네들을 다 묶어서 먼저 캐릭터형이 하나 들어올 거고요. 캐릭터형은 1바이트니까 1바이트만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인트형이 들어오겠죠. 인트형은 4바이트니까 하나, 둘, 셋, 넷 32비트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질 거고요. 더블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바이트의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총 다 해서 8, 9, 10, 11, 12, 13, 13바이트의 구조를 가지겠죠. 누구는? 이 구조체는. 얘네들을 다 갖고 있는 녀석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구조체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자, 하지만 공용체는 무엇이냐면 여기 써 있어요. 공용체는 자료형 중에서 멤버 변수 중에서 메모리가 가장 큰 자료형의 메모리를 서로 공유한대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자료형 중에 가장 큰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은 누구예요? 더블형이죠. 그러면 더블형만큼의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이 메모리 공간을 인트도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캐릭터도 공유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총 몇 바이트만 있으면 돼요? 8바이트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얘는 13바이트의 크기가 필요하지만 얘는 8바이트만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고용체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데요. 장점은 메모리를 조금만 갖고도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크기가 작다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다는 거 그런 장점인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캐릭터에 뭐 C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A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이 A의 값만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바꾸면 돼요. B로 이렇게 C를 바꾸고 싶어요.
뭐 한 6으로 바꾸고 싶어요. C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C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D로 바꾸면 돼요.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간섭이 없다는 건 데이터의 변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렇게 공용을 한다는 건 내가 어떠한 메모리 구조에, 그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3.45 뭐 이렇게 6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메모리를 공유하죠. 누가? 얘네들이 공유합니다. 다른 녀석들이. 그래서 여기서 변경을 해버리면 원래 갖고 있던 값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간을. 그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하고 인트하고 더블하고 다 같이 공유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자료형의 데이터를 변경을 해버리면 다른 쪽 내가 변경을 원치 않았던 원하던 다른 공간의 자료형도 다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체를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코드로 볼게요. 그 고용체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struct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공용체는 union이라는 그 키워드를 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언하는 부분, 공용체를 선언하는 부분 union,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 안에다가 자료형을 적어줍니다. 자, int 4바이트 4바이트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8바이트가 아니라 몇? 4바이트만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구조체였다. 그러면 몇 바이트? 총 8바이트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초기화 그 공용체 변수를 만들어서 구조체 변수를 만들듯이 공용체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멤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U라고 공용체 변수를 만들어 줬고요. 그 공용체 변수에 닷 접근자를 이용해서 A 멤버의 10을 초기화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B의 값은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A의 값만 초기화했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F로 A와 B를 다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10, 10이 할당돼요. 왜 10하고 10이 같이 할당될까요? B는 분명히 나는 아직 초기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초기화하지 않았지만 공용체라는 녀석은 메모리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공유하기 때문에 A만 내가 초기화했어도 B까지 같이 초기화돼서 같은 값을 가지는 10, 1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B 멤버에 접근을 해서 B 멤버에다가 20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F로 A, B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에다가 내가 분명히 10을 넣어놨지만 다시 B에다가 20을 넣는 순간 메모리 공유 들어가죠. 그래서 A 20, B도 20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린트 F로 사이즈 오브 메모리의 크기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 그 공용체 윤이라는 공용체의 사이즈를 찍어보면 4가 나와요. 4바이트. 그죠? 이렇게 하면 8바이트 그 구조체면 8바이트겠지만 공용체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공유하는 그 공용체이기 때문에 크기는 4바이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조체 두 번째 시간, 구조체와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구조체와 배열의 관계는 구조체 안에 배열이 멤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구조체 변수로 배열을 이용해서 그 구조체들을 인덱스로 관리하는 구조체 변수 배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가 있죠. 포인터는 구조체 안에 포인터가 멤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구조체를 만들어 놨고 그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는 그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구조체 변수 포인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꼭 잘 알아두시고요. 고용체는 별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